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고위 인사가 어쩌게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청와대는 손혜원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을 끌어안고 가기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기 혐의의 내용이 질적으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김정숙 여사의 이름이 간접적으로 계속 거론되는 것도 부담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게다가 손혜원 의원은 지금 형식상 무소속 의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다음날 아침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검찰이 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 근대역사 문화공간 안에 불거진 의혹에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검찰은 구체적으로 서울 남부지검은 말이죠, 이 대전광역시에 있는 문화재청 안에 근대문화재과 기획재정 담당관실 이런 곳에서 관련 자료를 뒤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여러 관련 서류들, 또 이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목포시청에도 검찰이 들이닥쳤는데요. 이 도시발전사업단의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이런 곳을 뒤져봤다고 합니다. 지금 손혜원 사건은 이제 불을 뿜는 화산이 됐습니다. 김광일의 입도 목포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핵심 지역이었던 창성장려관, 그리고 이번 일과 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자주 화제에 오르내렸던 근대산업문화재 조선내화터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목포에 있는 등록문화재의 거리, 그 중에서 핵심으로 그동안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창성장 여관 앞 골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 이 위로 카메라를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형형색색의 조명기구가 보이시는지요? 이렇게 새로 전등으로 되어 있는 조명기구를 매달 만큼 이곳은 핫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의 입은 목포에 가서 그 유달산을 올라가 봤는데, 반면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창원으로 달려갔더군요. 이해찬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직 지사 구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돈보따리를 풀어놓겠다는 태세를 보였는데, 남부 내륙 고속철 조기 착공을 비롯해서 무려 5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민주당 중앙당과 경남도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이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경남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는 입을 딱 벌릴 만한 액수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경상남도만큼 해달라고 본물 쏟듯 요구를 내놓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 경남도의 예산 쏟아붓기는 내년 총선까지를 겨냥하면서 김경수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간접적인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경수 일병 구하기 작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는 무엇일까? 이제 그것은 당 차원에서 1심 유죄 판결문에 줄을 그으면서 분석을 하고, 그걸 갖고 무슨 토크쇼를 한다고 법석을 피우는 이런 일들입니다. 변호인단을 꾸려서 항소심에 준비도 하겠다고 하고, 그보다 더 직접적인 조치는 이번 주에 보석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보석을 신청해서 김경수 지사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1심 유죄 판결을 했던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법관 탄핵을 시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부인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합니다. 또 일부 김경수 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장에 차문호 부장판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차문호 판사가 양승태 대법관 시절 그 밑에서 전속재판연구관으로 2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서 그를 양승태 키즈다, 이렇게 낙인을 찍은 뒤에 김경수 지사에게 애먼짓 하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제정신 박힌 판사가 아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헌정질서와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를 넘는 행동들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회의원을 주민 소환하고 그때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나선다면, 전국민 운동을 벌인다면, 그때 민주당은 어떡할 겁니까? 오죽하면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민주당의 도 넘은 반법치 행태, 집권 여당 맞나? 이렇게 질타를 했겠습니까? 한 원로급 야당 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김경수는 경남지사에 나서면 안 되는 것이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론의 칼끝이 대통령에게 향할 경우 그것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무보직 김경수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사를 시켰는데 결국 구속 수감되고 말았다. 지금 민주당은 그 뒷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며 경수 일병 구하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체 해결 플랜을 내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해결책이란 김경수는 구하고 손혜원은 버린다. 이렇게 읽히는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김경수 구하기에는 법원이 허들입니다. 법원이 노하면 경수 일병 구하기 작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손혜원은 버린다. 이 플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혜원은 저항할 것입니다. 물론 맨손으로 저항할 수는 없겠죠. 저항하려면 상대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손혜원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누구일 것입니까? 그 상대방의 약점은 또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든 대개 레임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레임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온다. 보통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청와대에서 일부 눈치 빠른 인사들이 진보다리를 싸는 소리가 들린다. 자, 그게 레임덕의 신호랍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취임 2년은 올해 5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 경수 일병 구하고 손혜원 카드 묻어버릴 수 있을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광일의 입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